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개인 투자자의 곱버스 매수가 정말 강합니다. 예, 그래서일까요? 4월 초부터 해서 현재까지 개인 투자자의 곱버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예, 곱버스라고 우리 쉽게 부르고 있죠. 이 곱버스의 개인 투자자가 매수한 물량이 5억 주에 이릅니다. 와, 주식시장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곱버스의 5억 주가 몰려있다. 좀 상황이 심상치가 않죠. 자, 그런데 일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곱버스를 계속 들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거나 강세장이지만 시장은 폭락할 수 있다라면서 네이키드 곱버스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물론 곱버스 매매, 해지용으로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지만, 공격적으로 시장 하락을 바라면서 곱버스에 투자했다가 지금 좀 많이 힘드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곱버스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자,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이 시점에 조금 답답한 마음에 오늘 증시 토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4월 초부터 해서 최근까지 개인 투자자의 곱버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이름도 깁니다. 그냥 곱버스라고 하겠습니다. 곱버스의 순매수 규모는 5억 주에 이르는데요. 제가 4월 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한 7개월 됐으니까 기억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때 당시 인버스와 곱버스 ETF 투자 너무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좀 세게 해가지고 경고성 영상을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저의 증시 토크 보신 분들은 그때 제가 그 영상을 남기고 댓글 속에서 많은 좀 여러가지 날카로운 답글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 더 많이 샀습니다. 4월 초 이후 최근까지 개인 투자자의 곱버스 순매수 수량은 5억 주에 이릅니다. 3월분은 뺐어요. 4월부터 해서 어제까지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는 이게 세기도 힘들더라고요.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4억 9860만 여주에 이르고, 금액으로는 2조 6천억, 거의 2조 7천억에 이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과 어마어마한 수량을 개인 투자자가 곱버스에 투입을 했습니다. 인버스 ETF라든가 코스닥 인버스는 뺀 겁니다. 곱버스만입니다. 자, 그런데 개인 투자자가 곱버스 순매수한 그 시기를 보게 되면요, 크게 4월과 7월 그리고 11월 이후 이렇게 두 개 시기로 나누어지는데, 이 두 개 시기가요, 시장이 폭등하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자, 그 시기, 두 시기 때 보게 되면요, 첫 번째 4월에서 7월에 개인 투자자가 곱버스 순매수했던 시기에는 총 2조 1377억 원이 투입됐고 3억 4400만 여주를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했습니다. 평균 단가가 6207원이에요. 3월분은 빼겠습니다. 이거 계산하기도 힘들어요. 자, 그러다가 8월에서 10월 사이에 잠시 시장이 소강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곱버스를 3천만 주 매도하긴 했는데, 자, 이 매도 수량은 4월에서 7월에 매수한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하죠. 그러다가 또다시 11월 이후 또다시 매수하면서 총 11월 이후 매수한 곱버스 금액은, 자, 7100여억 원에 1억 8698만 주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11월 이후 곱버스 평균 매수 단가는 3811원이에요. 자, 이 규모, 이 평균 단가 보게 되면요, 지금 현재 3100원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 평균 단가, 이거 엄청 높죠. 자, 4월에서 7월의 평균 단가에 비하면 반토막이 나 있는 거고요.
11월 이후 평균 단가로 치면은 20% 수준의 손실이 발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손실 났을 때 버티면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습니다. 몇 년을 기다려도 제자리로 안 오는 주식도 있지만 기다리면 제자리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이 고버스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제자리에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요 고버스는 기본적으로 파생 상품에 의해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그림 뒤에 텍스트 열심히 쳐놨는데 그림에 숨겨졌습니다. 자, 뭔 내용이냐면 선물과 옵션, 옵션 등으로 해서 경우에 따라 대부분은 이제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기에는 옵션이 유리하다면 옵션으로 매도 포지션을 잡겠죠. 자, 그런데 자, 저 파생 상품으로 설계된 것은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만기 때마다 롤오버를 해줘야 돼요. 차월물로 선물을 다시 매도하든가 이런 식으로 롤오버를 반복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롤오버 비용이 발생해요. 내가 원하지 않은 선물 가격에 매도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상치 않은 트래킹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게 쌓이더라도 ETF 가격에 그대로 반영이 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떠냐면요. 자, 우리가 코스피 200의 최고가가 2018년 1월이었습니다. 2018년 1월 이때 이제 최고치 그리고 이제 11월에 돌파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보시게 되면요. 자, 재밌는 게 있는데 중간에 2020년 연초를 보게 되면 이때 이제 코스피 200 지수가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고버스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에 제자리입니다. 자, 증시가 하락했으면 고버스 가격은 올라갔어야 되는데 2년 동안에 보게 되면 고버스 가격이 제자리예요. 이건 뭔가 원치 않은 가격 괴리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 코스피 200이 2018년 1월 고점 부근에 이르렀을 때 어떠냐? 심각하게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 40% 하락해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자, 이것을 숫자로 보게 되면요. 대략 2018년 1월부터 해서 최근까지 2년 10개월이라는 시간이지만 그냥 대략 감안하면 이제 만 3년 해도 대충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코스피 200 지수가 이렇게 멀리 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고버스 가격도 이렇게 갔다가 제자리로 왔어야 되지만 마이너스 40%였습니다. 1년에 마이너스 13% 수준의 상대적인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즉 고버스를 무조건 존버하겠다, 버티겠다, 들고 가겠다. 이게 나중에 주식시장이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다시 진짜 고버스 투자하신 분들은 종합주가 지수가 다시 1000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신 분들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고버스의 가격은 그 자리에 안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롤오버 비용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자, 오히려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강세장이 지속되게 되면요. 자, 고버스를 투자하신 분들이 늘긴 늘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좀 추세에 반대로 이제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해지 차원에서 고버스를 포지션 들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해지 차원은 제가 그렇게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네이키드 숏 포지션 고버스만 들고 가면서 시장은 폭락할 것이다, 이런 마인드로 시장을 보시게 되면요, 모든 세상이 어둡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아마
이게 인버스 투자하신 분들 또는 고버스를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심리 상태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상하게 그냥 주식 들고 있을 때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거나 밝게 보려고 했는데 고버스나 인버스 ETF만 계좌에 담고 난 후에 혹은 뭐 선물 매도 포지션 아니면은 옵션 숏 포지션 취하고 있다 하면요, 세상이 빨리 무너져 버려라, 망해 버려라, 뭐 이런 식의 마음이 막 생겨요. 희한하게도 뭐 코로나 팬데믹 이 이야기도 뭐 빨리 극복해야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뉴스를 볼 때 뭐 500 몇십 명이 됐습니다. 뭐 똑같은 수치를 보더라도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저렇게 확 커진다,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난 봄에 고버스 관련한 종목 게시판을 보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예, 정말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생각들을 하실까? 예. 좀 갑갑했습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뭐냐면 주식시장은 구조적으로 상승이 유리한 콜옵션 구조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빚내서 투자하지 않으면요, 주식이 아무리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냥 0원입니다. 0. 예. 그냥 투자 원금 정도만 다 날려요. 이게 맥시멈 손실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어디까지 상승하게 되죠? 무한대로 상승하게 됩니다. 예. 상방은 열려 있고 하방은 제한되어 있는 콜옵션의 구조하고 똑같은 게 주식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식이란 거 단순하게 이제 뭐 투자 대상으로서 주식을 보면은 요건 그냥 가격만 펄떡펄떡 움직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주식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기업들입니다. 자, 우리 회사 다니신 분들, 기업을 경영하신 분들, 뭐 아니면은 지금 뭐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예, 여러 가지 이제 뭐 아르바이트도 하시면서 예, 경제활동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다 보세요. 자, 앞으로 회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최소한 회사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 각고의 노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예. 뭐 회사에 연구소 조직이 있으면 더 연구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수익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예, 뭐 종업원이나 직원 입장에선 좀 기분이 나쁘지만 예, 회사는 예, 박차를 가합니다. 자, 기업들, 상장 기업들은 미래를 보고 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미래를 보고 열심히 뛰는 회사들이 모두 주가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것은 좀 아이러니한 모순이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좀 욕은 먹더라도 예, 세상을 밝고 긍정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예. 오랫동안 주식 투자하면서 계속 세상은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죠. 예. 여러분들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 극단적인 저평가에서 막 벗어난, 겨우 턱걸이에서 예, 극단적인 저평가에서 살짝 벗어나서 저평가 영역에 들어온 수준 아닙니까? 여기서 끝없이 몰락할 것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예, 조금 다른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고버스 속에 숨겨진 비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5억주 정말 어마어마한 수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신 그 마음에 감사드리면서요. 자, 뭐 시장 상황 뜨겁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다이나믹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님들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면서 좋은 투자 결실 계속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일 목요일에도 증시 토크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